순서 매트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비탈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 눈치챘을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2단원 첫 영상부터 계속 듣고 있는 친구들은 낌새 눈치챘을 거야. 선생님 왜 옷이 안 변하지? 내 모토가 그거야. 촬영 때마다 절대 같은 옷을 입지 않겠다 해서 화학의 원어민 보면요, 옷이 다 달라요. 지금 OT 때까지 해서 12개 영상이 있는데 다 달라. 옷이 다 달라. 근데 지금 영상이 지금 벌써 옷이 3개째나 겹치고 있죠. 지금 연달아서 찍고 있다는 거야. 선생님 그럼 저희 보고 저희도 연달아 공부하라고 꼭 주시는 건가요? 노노노노, 그냥 그렇다고. 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너희들은 한 개씩만 들어도 돼. 알았지? 자, 그렇게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오비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존의 원자 모형이 문제였기 때문에 계속 갈아엎고 있다. 이게 과학혁명이야. 쿤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잠깐 위험했다. 과학 철학을 제가 나중에 꼭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따로 소개해드릴 텐데 과학 철학도 되게 재밌거든요. 과학의 그런 귀납주의, 반증주의, 라카토스의 이론, 쿤의 패러다임 이런 거 되게 재밌거든요. 현대의 과학 철학 되게 좋은 책이에요. 추천해드리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걸 읽게 되면 드는 생각이 그거야. 선생님 국어, 수능 국어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쓸데없이 말을 어렵게 하고 그게 국어 실력하고 무슨 상관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현대 과학 철학 같은 책을 읽는다? 그럼 딱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독서 공부를 하는 거구나. 대학교 가면 그 비문학 지문이 그렇게, 비문학 지문은 사실 어쩌면 한 장이잖아, 한 장. 근데 대학교는 그런 거를 한 700장짜리를 그런 걸 읽고 있구나. 내가 그런 걸 읽으려면 독서를 그 정도 한 장 정도는 기본적으로 잘 읽어야겠죠. 물론 이제 시간 제한은 없지. 그치만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가 너무 어려워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능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내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는데, 실상은 대학교 가면 더 심해. 너희가 배우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대학교 가서 그 수능에서 요구하는 거 전전은 해야 대학 가서 사람 고시를 하냐 마냐를 결정하는 거라서 우리가 그러는 건데, 그래서 어른들 말씀에 고등학교 거 다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학교 가서 뒤지게 하셨을 거예요. 대학교 가서 우리가 고등학교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공부 안 하신 분들 고등학교 때 공부해보면은 엄청 힘들거든. 그 공백을 메꾸려다가 사람이 죽으려고 해. 근데 대학교 가면 공백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엄청 고생하신 분들은. 근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 근데 요새는 좀 꼰대 간다?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 왜냐면 나부터가 그래. 나부터가 두려워. 나부터가 그 공백 메꾸기가 무서워. 그래서 나는 솔직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독서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수능 국어든 수능 수학이든 수능 영어든 약간 다 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비판적인 성향이 많이 들어갔어 요새 최근 유튜브에. 근데 우리가 대학 교과를 이수하는 데 있어서 수능이 되게 합리적이야. 되게 중요해. 그리고 사실 수능 욕하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수능이 가장 공정한 시험이거든요. 어쩌면 가장 공정해. 기회도 우리가 고등까지 무상 교육이기 때문에 모두가 제공받는 교육이고, 그리고 전국 다 같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시험 자체는 되게 어찌 보면 공정한 편이에요. 그리고 암기를 만들어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그런 지식적인 활용, 생각, 사고를 요하기 때문에 되게 합리적이야. 옛날 수능 대학 고사는 그러지 않았죠. 달달달 외운 사람이 승자야.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 왜? 다 못 외우니까. 나 같은 사람은 못 외우니까. 근데 지금 수능은 머리가 안 좋아도 돼. 못 외워도 돼. 암기 실력 떨어져도 돼.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고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죠. 물론 이해하고 암기 그거에 계속 문제 직면하게 되는. 하여튼 무슨 소리야.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시고, 회사한테 그래서 뭐다? 공부를 열심히 하자. 현대과학을 추천드리고 이제 오비탈 가보도록 할게요. 오비탈 하기 앞서서 자, 보호 모형의 문제점. 자, 보호 모형의 문제점은요 간단해요. 수소, 원자로, 수소의 스펙트럼으로 정의를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수소, 원자로 설명이 됐어. 근데 그 수소 이외에 다전자 원자, 수소는 전자가 하나니까 다전자 원자란 말 안 하죠. 다전자 원자들이 설명이 안 돼. 보호의 이론은 설명할 수 없어. 그러면은 원소가 세상의 모든 원소 118개 중에 한 개가 설명이 되네?
나머지 117개를 설명할 수 없네? 안 되죠. 117개 설명되고 1개 설명 안 돼도 이론을 혼낼 마당에 1개밖에 설명이 안 된다? 파기, 바로 파기. 그래서 나올 게 무엇이냐? 바로 여러 논란이 있었죠. 양자역학계에서 계속 싸우다가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비탈이라는 것으로 새롭게 설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오비탈이 뭔가요, 선생님이라고 물어본다면은 오비탈 자체는 대학교 가시면 이렇게 배워요. 그래도 함수야. 뭐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 같은 거 해가지고 막 해서 엄청난 수식이죠.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일단은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시면 이게 통계적인 확률이에요. 통계 확률. 그러니까 수학적인 확률.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정확하잖아. 그죠? 이런 거는 수학적인 확률인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한 달 중 내가 예를 들어서 1월 달에는 31일 중에 10일 아팠어. 근데 2월 달에는 30일 중에 5일 아팠어. 그럼 이런 거를 내가 살면서 한 30년 동안 나의 데이터를 누적하다 보면은 쌓이죠. 탁탁탁 쌓이죠. 그래서 그걸 통계를 탁 내. 이런 건 통계적인 확률이거든. 그러니까 수학적인 확률이 있고 통계적인 확률인데 통계적인 확률은 계속 그런 관찰을 누적해서 한 데이터를 표본을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도 이래요. 제가 아까 설명했죠. 오비타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진짜 한 10,000번, 100,000번 관찰했더니 대략적으로 여기에 많이 나오더라 해서 통계적인 확률로 가시는 거야. 그래서 통계적인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파동함수 해가지고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 이런 걸로 가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전혀 알 필요가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자가 어디 있을지 정확히 몰라. 그래서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어딘가에서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계속 봤더니 여기에서 많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오비탈은 전자가 나올 확률이 높은 공간이야. 전자가 여기에서 많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야.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몰라. 얘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근데 내가 보다 보니까 전자가 주로 여기에서 놀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0%라고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얘가 많이 나와를 범위로 잡은 거지. 계속 한 10,000번, 100,000번 봐가지고. 그래서 그 확률이 얼마냐면은 이게 90% 이상, 90% 정도 발견되는. 이 정도면 뭐 10번 중에 9번이면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나름 합리적인 숫자. 그래서 확률 높은 공간이고요. 그래서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자, 오비탈은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이렇게 원자핵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나와야 해서 구름 모형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점을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그 점의 이런 밀집도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형도 있는데 저는 구름 모형을 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비탈의 도입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자, 오비탈이라는 거는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이야. 그냥 일련의 영역이야. 근데 거기 이 안에서 많이 출몰을 한다는 거지. 근데 많이 출몰을 한다는 거지. 이 안에서만 출몰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전자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보어 모형의 5개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네, 존재해요. 아니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여기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보어 모형이 그랬잖아. 에너지 준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잖아. 근데 오비탈은 공간이야. 영역.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올 확률이 90%잖아. 그럼 여기서 나올 확률 10% 가지고 있잖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런 5개념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우리가 오비탈은요. 오비탈의 종류는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서 어떻게 할 거냐면 S, P, D, F, P, D, F 이렇게 해서 저는 외웠거든요. 그 쇼미더머니 노래였던 것 같은데 원곡을 모르겠어. S, P, D, F, P, D, F 이러면서 맨날 외웠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저하고 이제 화학을 1학기 때 이제 그 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꾸 그
PDF 파일로 올려놨어야 하는 친구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내가 PDF 이러고 있다 하더라고. 되게 입에 착착 잘 붙잖아요. 그 음악은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 너무 뭐랄까 계속 그 머릿속에 맴도. 저도 그래서 한동안 오비타 보면서 맨날 PDF 이러고 다녔거든요. 원곡을 보겠습니다. 원곡이 그 미라니 그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 만들어 주셔서. 자, 그렇게 되겠고. 그래서 근데 뭐냐면은 고등학교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뤄요. 네, D부터는 문제가 많아. D부터는 약간 너무 편칙적이라서 S하고 P만 다루거든. 그 이유 때문에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만 다루게 돼요. 이거 이따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S부터 갈게요. 자, S 오비탈 가겠습니다. S 오비탈은요, S 오비탈은 구형입니다. 구형이고요. 그리고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방향성이 없어요. 자, 이 말이 무슨 소리냐? 구라는 이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S오비탈은요. S오비탈은 자,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구에서 이 구 영역 안에서 전자가 나타나는 거야. 그 확률이 몇 퍼센트? 90%. 이체로 보이나 모르겠어요 지금. 구 1년의 영역. 이게 S오비탈이에요. 이게 S오비탈. 이게 안에 전자가 나오는 게 90%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 ES 오비탈은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림이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1S라고 치면은 여기가 2S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이 크나큰 오해를 하시는데 이거를 어떤 뭐랄까 어떤 그런 방 그런 걸로 생각을 하니까 애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1S가 이만큼이잖아요. 1S가 이만큼이니까 2S를 이만큼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게 크나큰 오해죠. 왜? 오비탈은 뭔가 딱 이렇게 원자 안에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냥 텅텅 비어 있잖아. 근데 이 정도 공간에서 많이 나오더라라고 임의로 가정을 한 거야. 그래서 ES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이만큼. ES 포함해서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안에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 안에 텅 비어 있어. 근데 내가 전자가 어디서 많이 나오자고 봤더니 여기서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임의로 표현을 한 거잖아. 그래서 확률이 높은 공간이잖아, 그냥 공간.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에서 많이 나와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ES는 이만큼이에요. 1S하고 1S하고 겹치나요? 하고 그런 거죠. 범위가 겹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아까 오비탈이 함수라고 했잖아요. 함수. 그래서 내가 그걸 살짝 보여줄게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배워요. 확률과 통계에서. 그걸로 표현을 하자면 내가 얘를 한번 확률로 나타내 보시면은 확률 밀도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확률이야. 여기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률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실 수 있고 이렇게 나오실 수 있어요. 해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에서 여기가 이제 평균이죠. 평균 가장 많이 나오는 곳 최빈값. 그래서 우리가 오비탈이 맞잖아. 근데 아직도 보호 모형을 쓰는 이유는 오비탈이 생긴 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호 모형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를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이곳에다 표현을 하고 우리가 여기를 전자 껍질 이렇게 싹 이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배웠던 거죠. 시험 이렇게 배웠던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요, ES를 한번 그려볼게요. ES 오비탈은요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함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나왔다가 이렇게 나와. 요만큼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림이 있다. P 오비탈 설명해 주려고 해요. 자, 이어서 P 오비탈 한번 가볼게요. 자, P 오비탈은요. 또 S 오비탈 다음 오비탈인데요. P 오비탈은 R형 모양이에요. R형 모양이고요. 이 친구는 방향성이 있으셔. 물론 우리가 S오비탈, P오비탈만 다루니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더 좋은 건 이거야. S오비탈만 방향성이 없어. 나머지 친구들은 방향성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베스트예요. 자, 그러면은 P오비탈은 자, S오비탈은 1S, 2S, 3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그 사이즈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P오비탈은 1P는 없어. 2P오비탈. 주행자 수가 2인 오비탈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오비탈 같은 경우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주행자 수 2까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두 번째 전자 껍질의 영역 그 사이즈까지만 그려보시면은 먼저 1S, 그 다음에 2S, 그 다음에 2P. 근데 P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있으시냐면은 자, 이게 X축, Y축이죠? 하나 더. Z축. 보여요 지금 이게? 이게 보여 지금? 이게 좀 더 쭉 늘리면 잘 보이네. 지금 입체로 보여요 지금? 입체로 보이고 있죠? 입체로 보여요? 이렇게 입체로 보이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입체 X축, Y축, Z축 이렇게 입체로 보이고 있어. 3차원. 그래서 큐비탈도 X축, Y축, Z축 이렇게 세 개로 있어요. 두 번째까지만 그래도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 이거 오비탈로 그리고 베이겠냐고 그냥 보어로 그린 거죠. 일단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P는 이 사이즈가 이 정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다시 자 P 오비탈을 이렇게 있고 원자가 이렇게 있고 P 오비탈을 이렇게 반쪽만 그릴게요.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파동함수죠, 파동함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ES와는 다르게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있다가 뒤에 나와서 다른 게 생겨요. 자, 뭐냐고 하냐면은 침투 효과라고 하거든요. 침투 효과. 이거 고등학교에서 안 배워요. 침투 효과. 그러니까 모든 원자는 안 정해지는 게 목표야. 화학의 원어민부터 내가 계속 말했거든요. 안 정해지는 게 목표야. 안 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에너지를 덜 가지면 돼요. 전자가 에너지를 덜 가지려면 원자가 가깝게 붙어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S 오비탈은 P 오비탈에 비해서 이만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 오비탈이 P 오비탈에 비해서 에너지 준위가 낮습니다. 이 말 이해되겠어요? P 오비탈에 비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전자가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가 작죠. 그래서 S 오비탈이 P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살짝 작게 돼요. 요만큼 때문에. 물론 S 오비탈도 지배적으로는 여기서 많이 나오지만 요만큼 때문에 S 오비탈이 P 오비탈보다 전자들이 조금 더 앞에 있을 수 있어. 이것이 침투.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이해되죠? 하여튼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S 오비탈, P 오비탈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조금 더 해서 이제 표로 정리를 하고 양자수에 대한 이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오비탈은 확률이 높은 공간이다 해서 오비탈의 정의 정도만 이해하시고 뭐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오비탈은 S 오비탈은 구형하고 방향성이 없다.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X축, Y축, Z축 어느 쪽으로 하나 다 반지름 이렇게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그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만 떨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P 오비탈은 이거에 반해서 뭐 Z축 쪽으로 많이 나오더라, X축 쪽으로 많이 나오더라, Y축 쪽으로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림이 오겠네요.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P 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영상을 잠깐 끊고 이어서 이제 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표는 따라 그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오비탈 얘기
물론 아주 장황하게 아주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비탈은 확률이 전자가 나올 확률이 높은 공간 그 확률이 몇 퍼센트? 90%. 그리고 오비탈의 종류는 S, PDF, PDF 이런 게 있는데 S하고 P만 배웠죠.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에서 아무래도 오비탈 자체가 약속이 되게 많은데 확 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아. 근데 이번에 할 얘기는 양자수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비탈의 용어예요. 그래서 양자수를 어느 정도 전제를 하고 앞 설명을 해서 앞에서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이번 설명을 듣고 조금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말고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자껍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표를 대충 만들어 볼게요. 표로 기억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은 전자껍질은 보호목일 때 이게 있죠. K 껍질부터 알파벳으로 K, L, M, N 이 순서로 가시고요. 추양자수. 그래서 추양자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N은 1, N은 2, N은 3, N은 4 이런 식으로 가시면 편했죠. 자, 그 다음에 오비탈의 종류. 자, 여기부터가 이제 볼게요. S 오비탈은 1 주양자수 1, 첫 번째 껍질부터 계속 있어요. 그래서 1s, 2s, 3s, 4s. 그 다음에 P 오비탈은요 1s는 없어. 왜? 너무 좁아. 전자껍질이 너무 좁아. 그래서 조금 더 넓어야죠. 두 번째 전자껍질은 좀 넓어서 P로 들어갈 수 있어. 2P, 3P, 4P. 자, 이제 D 오비탈. D 오비탈은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가기에는 S하고 P가 있어서 너무 좁아. 그래서 3D, 4D. 자, F. 그럼 F는 세 번째 전자껍질에 들어가기 너무 좁아. 그래서 네 번째부터 4F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1S, 2S, 3S, 4S, 5S, 6S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 거고 P도 2P, 3P, 4P, 5P, 6P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비탈수. 우리 아까 배운 거 한번 기억해 보시죠. S, PDF, PDF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SPDF, S는 구형이니까 한 개 있었거든요. S는 구형, 그 동그라미 하나 있었고 P 오비탈은 R형 모양인데 X아령, Y아령, Z아령에서 세 가지였어. D는요? 5가지. 자, 여러분 수학적 추론. F는 몇 가지 있을까요? 예, 7가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비탈수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S만 있으니까 1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1개, 3개, 4개. 1개, 3개, 5개, 9개. 1개, 3개, 5개, 7개, 16개. 예, 홀수의 합이니까 홀수 제곱으로 나오죠. 수열을 안 봐서 아직 모르려나?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1, 3, 5, 16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오비탈은 전자가 주로 출몰하는 공간인데 오비탈이 이제 또 뭐냐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오비탈이 전자가 존재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그 한 오비탈에는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오비탈 하나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오비탈 수가 1개 있으니까 1S에 2개 들어가니까 전자수는 2개. S에 2개, P에 6개, 8개. 2개, 6개, 10개, 18개. 여기는 32개. 그래서 오비탈 하나에 전자가 2개 들어가니까 곱하기 2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오비탈 종류 여기 부분을 반드시 머릿속에 박아놓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오비탈 종류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뒤에서 써먹을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뒤에 나올 거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다음 해볼 얘기는 뭐다? 양자수. 그러니까 양자 역학할 때 그 양자 맞습니다. 양자수. 네, 양자수인데 우리가 이러한 거를 양자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비탈에 대한 특징, 오비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수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숫자로 삑삑삑 써놓으면 이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써놓은 애들을 양자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왔다 갔다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양자수는 4가지가 있는데 먼저 주양자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양자수는 보호 모형 때 봐서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해. 주양자수 일단 기호로 n이라고 하죠. 주양자수가 의미하는 거는 책에는 아마도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를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오비탈의 에너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할게요. 왜냐하면은 내가 크기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겠죠. 왜? 오비탈이 크다? 그럼 전자가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 크다? 그럼 끝터리에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끝터리. 전자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커지지. 왜? 원자핵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래서 주양자수는 에너지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차례대로 n은 1, 2, 3, 4 이렇게 쓰면은 에너지 주기가 1, 2, 3, 4 전자 껍질이 하나, 둘, 셋 점점 커진다. 이 의미로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주양자수가 에너지다라는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부업 때 배운 어떠한 얘기하고도 충돌이 없을 거야. 전자 껍질이 곧 그 에너지 주니었으니까. 그죠? 주양자수가 커진다, 에너지가 커진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나올 친구가 부양자수. 이 친구는 다른 이름이 있으신데 다른 이름은 뭐냐면은 방위양자수예요. 그러면은 한문을 잘하는 친구도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선생님 방위니까 방향을 결정하는 양자수군. 틀렸어. 그걸 유해해요. 그래서 저는 부양자수로 설명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부양자수로 해야 안 헷갈려요. 부양자수는 뭐냐?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입니다. 그래서 기호로는요 L이라고 쓰십니다. L. 그래서 자 봐봐요. 자 우리가 오비탈의 모양 알고 있는 거 네 가지 한번 말해볼까요? S, P, D, F, 네 가지가 있죠. S, P, D, F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방위양자수로 표현을 하면은 L, 0부터 시작한대. 0, 1, 2, 3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가령 자, n이 3이고 l이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때 n이 3, 주양자수가 3, 에너지의 크기가 껍질이 세 번째 껍질 정도 크기의 오비탈. 근데 모양이 0이니까 0이면은 S, P, D, F인데 처음이니까 S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n이 2고 L이 1이야.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 P 오비탈이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n이 2고 L이 2야. 그러면은 이 D군요 라고 하면은 틀리죠. D는 3부터 있으니까 틀린 표기죠. 그래서 이런 걸 잡아낼 수 있으면 돼. 자, 주양자수, 부양자수 얘기했고요. 그 다음은 자기양자수야. 자기양자수는요. 자기 메가넬 하고 이제 L 이렇게 해서 ML이 기호입니다. ML이 기호고 L은 작게 써주셔야 돼요. 좀 큰가? 더 작게 써야 돼요. ML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하는 양자수입니다. 그래서 가령 자 S 오비탈부터 봐볼게요.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이야. 그러면은 자기 양자수가 0이고요. P 오비탈은요 방향성이 있으셔요. 세 가지 있으시지. X, Y, Z로 세 가지가 있으셔요. 그러면은 어떻게 쓰시냐면은 MA -1, 0, 1 이런 식으로 쓰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흔히 갖는 오개념 -1, 0, 1이 각각 X, Y, Z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완전 땡이야. 이 -1, 0, 1은 그냥 방향성에 대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해석을 할 때 그냥 세 가지의 방향성이 있구나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각각 X, Y, Z가 아니야. 랜덤이야. 뭐가 X고 뭐가 Y인지 뭐가 Z인지 정해지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방향성이 세 가지다. 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D는 있잖아. ML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사실 이거 보면 이제 감이 오죠. D는 5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잖아. 0, 1이랑 나서 이렇게 썼잖아. 그럼 D도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래서 -2, -1, 해서 2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F는 뭐겠어요? -3부터 3까지, 7가지 방향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에 관한 내용이 이제 스핀 자기 양자수인데요.
친구는 자기 양자수인데 스피드니까 ms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전자의 운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질적이죠. 다른 애들은 오비탈의 모양과 관련이 얘는 전자와 관련있어. 자,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ns는요. 스핀 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딱 두 가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플러스 2분의 1 업스핀이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다운스핀이라 하는데요. 자, 플러스 2분의 1은 전자가 자, 여기 있다.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자가 반시계로 돌아주시는 거고, 다운스핀은 전자가 시계로 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자, 전자가 반시계로 돌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장이 전자가 반시계로 돌아. 전자가 반시계로 돌면은 전류 자기장에서 위로 가는 거냐면 완전 틀리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류 자기장이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야 되니까 야 하고 이렇게 자기장 아래로 형성되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위로 형성이 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자, 원자는 안정해지고 싶어 하시는데 만약에 자, 얘도 반시계로 돌고 얘도 반시계로 돌아. 오비탈 하나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둘 다 반시계로 돌아. 그러면은 자기장이 둘 다 같은 방향이고 그럼 자기력이 굉장히 세지죠. 그럼 자기력이 세지잖아. 그럼 다른 전자들도 그런 식으로 자기력이 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자가 되게 불안정해지지.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너무 불안정한 상태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되면은 어떻게 될까? 자기장이 n에서 s로 가니까 n에서 s. 근데 내부 자기장이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있어. 여기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s고. 거꾸로 썼네. 잠깐. 자, 쉬움한 내부 자기장 n에서 나와서 s. 그래서 여기가 n, 여기가 s, 여기가 s, 여기가 n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기장이 상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핀 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가지 값을 가지고 각각 업스핀, 다운스핀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자수의 얘기를 마쳤는데, 양자수에 대한 얘기 이렇게만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양자수 연습을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ES라는 오비탈이 있다고 해보자. ES라는 오비탈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ES라는 오비탈은요, N이 E, S가 L이 0이 오비탈이고요. 그리고 L이 0이 오비탈이죠. 그리고 만약에 자, 여기서 있잖아요. 내가 여기 오비탈 여기 이쪽 부분에 있죠. 이쪽에 내가 숫자를 쓸 거거든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ES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중에 배울 건데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는 이게 사각형의 오비탈이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 화살표로 전자를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업스핀이잖아요. 업스핀이니까 얘는 MS가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까지 써주시면은 완벽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는 3P 3으로 해볼게요. 아니, 그냥 헷갈리니까 3P6으로 해야겠다. 3P6이라고 치면은 P 오비탈이 세 종류가 있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은 위, 아래 이런 식으로 둘이 값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왜 위아래 안 하고 위 아래 하지? 이렇게 채우는 사람 있으면 그게 전자비치 규칙 중에 하나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살려서 한 거고요. 몰라도 돼. 나중에 다시 다 정리할 거예요. 자, N은 3이죠. 주양자수가 3이고 L은 1이죠. P 오비탈입니다. L은 마이너스 1, 0, 1 세 개 가실 거예요. 뭐가 있고 뭐가
Z인지 몰라. 마이너스 1, 0, 1 절대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에 MS라고 하고 MS니까 하나 잡아줘야죠. 이 친구라고 해봅시다. 이 친구. 이 친구라고 치면은 MS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그러니까 이 정확히 말해서 이 양자수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걸 표시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전자가 양자수가 3인 주양자수가 3인 오비탈을 유치하고 있고 p 오비탈에 들어 있으시고 뭐 셋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나온 스핀이에요. 이렇게 양자수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 자, 지우고 여기 지우 하나만 더 써볼게요. 자, n이 4고요. l이 2고요. 이 친구의 ml은 이라고 물어본다면은 이 친구의 ml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고 이 친구는 4, d 오비탈일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양자수에 대한 얘기고요. 양자수 이런 언어를 잘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전자배치 규칙과 이제 좀 실전에 활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해하시고 오비탈의 정의. 오비탈이 뭐야? 전자가 나올 확률이 높은 공간이야. 몇 퍼센트? 90%. 종류는 SPDF, PDF 이렇게 있으시고 S오비탈의 특징, 부형과 방향성이 없다. P오비탈, 아령 모양, 방향성이 있으시다. 그리고 이어서 양자수에 대한 양자수,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자기양자수 네 가지의 개념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오비탈을 양자수로 오비탈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언어가 해석이 되셔야 된다. 일련의 화학의 원어민이죠. 근데 화학의 원어민을 넣기는 내용이 좀 어려워서 하여튼 이게 다 언어체계예요. 과학은 언어체계야. 과학이 어려운 이유? 개념이 안 잡혔어. 개념이 안 잡혀 새로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요. 언어를 잘 이해하셔야 뒤에 나오는 것도 편하게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잔소리였고요.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